소송 행위 중에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게 형성권, 즉 해제권, 상계권 이런 형성권이 소송상 행사됐을 때 이 속성이 어떻게 되느냐 갖고 우리가 저번 때 봤지. 또 하나 단독행위 말고 합의에 해당하는 계약, 이런 게 민법적으로 우리가 계약, 합의 이런 것을 배웠는데 소송 절차 자체는 세팅화됐는데 그 세팅화된 절차를 당사자가 어떻게 한다라고 합의하는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그것을 민법적인 계약으로서의 합의로 볼 건가? 아니면 소송상 합의로 바라볼 건가? 이것에 따라서 또 뭔가 우리가 계속 논란이 있게 되는 걸 본 거야. 이것도 많이 나와. 사법행위와 소송행위에서 소송상 계약 2-161 이하에 지금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갖고 자주 물어보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사법행위, 소송행위에서 여러분이 민법의 법률행위에서 계약이란 개념이 있잖아. 합동행위 이전의 계약. 물론 단독행위도 있지만 그럼 소송에서 이런 합의, 소송상 합의라고 부르는 소송상 합의, 이 계약적인 이런 처리 여기가 등장해. 그래가지고 그런 것 등을 보는데 임의소송 금지라고 해서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뭐 해서 자기네끼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원래 금지됐다는 게 그 2-162의 임의소송의 금지가 전통적인 입장이야. 이게 민사소송 공법이기도 하고 해서 여기에서 절차를 법률로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하자 했는데 당사자가 합의해갖고 우리 이런 절차 어쩌고저쩌고 해오는 것에 대해서 임의소송, 그러니까 임의라는 게 항상 당사자끼리 어쩌고저쩌고의 용어로 쓰는 거잖아. 그 임의로 절차, 소송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했다가 원칙이야. 원래는 금지했었다. 민사소송법 하에서. 근데 당사자끼리 합의를 인정해도 되는 게 있어. 실체법에서는 사적 자치의 개인 소유권 등에 의해서 합의를 인정하는데 이 소송법에서도 그런 거 정도의 어떤 바탕을 둔 절차적인 합의는 당사자끼리 오케이 했으면 인정해도 무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애초에 임의소송 금지에서 쭉 보면 당사자가 소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당사자끼리 소송을 냈기 전이라든지 냈다든지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소치를 하기로 합의하자. 예, 근데 여러분 이제 민사소송으로 꼭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끼리 중재로 처리하자는 중재 합의도 할 수 있고 이런 등등에 있어서 그 유효 적법성 등이 어떨까라고 했는데 일정 부분 당사자의 합의를 인정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여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다시 보면 임의소송이 원래는 금지됐다. 그렇지만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처럼 당사자가 주도권을 지는 소재기, 소송 종료 이런 데서는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뭔가 이 마음대로 한 거로 해서 안 된다라고 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소치하 합의를 대표적으로 인정해 소를 취하기로 합의하는 것. 나중에 증거법에서 뭐 자백계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자백. 자기네끼리. 그래서 이렇게 소송상 합의가 있는데 무효라고 본 예 같은 것은 부재소 합의라고 해서 소송을 아예 안 내기로 해서 막 국가의 재판 청구권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유예 이런 거. 그런 거는 안 되겠지. 이 당사자가 아무리 합의했다고 해서 재소 자체를 안 하기로 하는 거. 아까 중재로 가자는 것 정도의 합의는 인정돼. 중재 합의. 그다음에 소를 제기했다가 소송을 그냥 그만 취하시키자. 이런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애초부터 그냥 재판 청구를 막는 애초에 뭐 고용계약이나 이런 데서 아예 막 제소를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거. 노무사 시험에도 여러분 민사소송법 있어. 주관식. 뭐에 또 이렇게 내가 햇소리를 했냐. 아 이거 보다가 소송상 합의. 이것 때문에 합의를 해서 부재소, 제소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재판 청구권 등과 관계에 있을 수는 있다는 거지.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지. 무효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성질이 뭐냐 이거지. 역시 사법계약설, 항변권 발생설, 소송계약설이 있어. 여기서는 소송계약설은 소송법적인 계약이다. 사법계약설은 사법적인 계약이다.
근데 도중에 항변권 발생설이 있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소치의 합의가 일단 소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물론 합의 안 해도 원고는 소치할 수 있지. 물론 피고가 오케이 해준 다음에. 그런데 무언가 때문에 소송하다가 합의를 했어. 나름대로 분쟁에 대해서 조금 양에 대해서 소를 취하하기로 했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딱 계약을 했는데 소를 취하지 않아. 갑이. 피고는 자기가 소취한다는 개념은 피고는 없는 거야. 원고가 소취하는 거지. 그래서 마무리하고 분쟁을 끝내기로 세팅하기로 했는데 소취를 안 하니까 피고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 소취 합의가 성격이 사법계약이냐 소송계약이냐 이런 거 갖고 싸워. 소송계약이면 뭐다? 소취 합의 자체가 소송법적인 의미가 갖는 계약이고 유효하다는 전제라면 그 효과로 소치화 효과가 나오니까 이 소의 운명은 뭐다? 근데 사법계약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뭐야? 민법에서 계약, 민법에서 이런 거는 안 지키면 어떻게 돼? 민법에서 계약 맺고 안 지키면 소송 내야 되잖아. 왜 안 지키느냐? 그렇게 보는 거야. 사법계약으로 입장 보면 소치하기로 한 계약이 있는데 왜 안 지키느냐? 우회적으로 이 사람이 지켜라 또는 안 지킨 거 손해배상해라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지. 그래서 예컨대 소치하라는 것을 원고가 하면 되는데 소를 냈다가 그 뒤에 소송 바깥에서 뭔가 원만히 타협이 돼서 소치하기로까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제 여러분이 민법에서도 그런 거 배우는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소제기 전이라는 민법에서 부재소 특약이라 해서 이렇게 하고 일체의 뭐 손해배상 등을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합의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런데 소를 제기했다고 쳐보자. 또 나아가서 소를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소송 바깥에서 잘 원만히 돼서 이거 소송 그만두기로 합의를 했다. 원래는 원고가 그런 합의 없어도 해결되고 원고가 소치하면 돼. 근데 유독 또 합의까지 했어. 소치하기로. 그런데 원고가 소치를 안 하네. 그럼 피고는 우리 바깥에서 이렇게 하고 타협하고 해결하고자 했고 소송은 이제 네가 관두는 것으로 해서 합의했는데 이거 어찌 된 거냐. 이런 합의의 처리를 이 소송이 부재소 합의에 반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소치하 합의를 하기로 해놓고 소치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거야. 이게 소송행위를 둘러싸고 쟁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대표적인 게 부재소 합의를 하고 재소한 경우. 이 경우는 만약에 부재소 합의를 그대로 소송에서 반영해 주려면 실무는 권리보호의 이익, 소송요건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너가 안 하기로 합의를 해냈으니까 너네들이. 그래서 누군가가 소를 내왔지만 이 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주지 않겠다. 소의 이익이 없다. 부적법 각하시키는 게 현재 실무야. 그 다음에 소치와 합의를 해놓고 소송을 그대로 놔둘 때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실무는 항변권 발생설이라고 해서 항변으로 소치의 합의 있음이 제시되면 법원이 그런 게 정상적인 합의로 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소치와 합의라는 것을 반영해서 이 소송을 부적법 각하시켜줘. 그치? 거기까지 됐지. 나머지 학설도 있다라고 했지. 만약에 소치와 합의를 소송 계약으로 온다면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어? 소송 계약으로 온다. 소송 계약으로 온다면 얼굴 안 들고, 안 들고 그냥 다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소송 계약으로 온다면 선언을 한다. 그럼 소송용료서는 뒤에 가서 보면 나와. 거기 손가락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원래 그런 거 보통은 소송 종료서는 뭐냐면 정식에 규정해 있는 제도는 아닌데 느낌상 뭐겠어? 소송이 종료됐는데 현 상태로 유지되니까 법원이 선언을 해버려. 이 소송은 종료된 거다. 소송계약으로 보니까 곧바로 소송법적으로 효과가 작용해. 소송계약으로 본다는 말은 뭐야?
소송 계약으로서의 효과로서 소송이 형식적으로는 지금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없어져야 될 거다. 그래서 소송 종료 선언은 어디 가서 보면 되냐? 옆번호 9-3. 손가락 표시 없으면 만들어 놔봐. 옆번호 9-3. 소송 종료의 첫 번째 가면 그런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줘. 느낌 알겠지? 소송 종료 선언. 옆번호 9-3. 그러니까 한편 사법계약으로 본다면 어떻게 처리될 수밖에 없어. 사법계약으로 본다면. 그냥 소송 자체로 직접 영향을 못 미쳐. 당사자가 이걸 들어서 너 왜 계약 안 지키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법에서 계약 안 지키느냐. 해가지고 뭐 우회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수밖에 없지. 그 소송 자체를 움직일 수는 없는 거야. 사법계약이니까. 이해되겠지? 근데 실무 통설은 항변권 발생설이라고 한다. 라는 거지. 학설도 있고 시험에 자주 나와. 모의시험 등에. 그 얘기까지 다시 정리하고 소송이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했어. 여기까지 질문 다시 그럼.